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파주, 포항 등 생활형 SOC 연료전지 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물론 농촌 지역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형 사업 모델을 개발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야겠지만 이처럼 회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을까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그 이제 사회적 가치 부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CSR, 그러니까 동서발전이 벌어들인 이득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진 화보 자료는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린 뉴딜 자체가 이미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지구의 이제 뭐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존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 자체가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가치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유기적으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걸 고민하는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동서발전은 태양광 K솔라 1000메가와트, 그리고 풍력 K윈드 2000메가와트, 그리고 수소산업 등 신재생 분야에 2025년까지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회사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발전회사와 비교해서 저희가 더욱 분발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셨는데 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화력 공기업에서 태양광, 풍력 또는 수소 등의 투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생산 전력 대비해서 2030년 또는 2040년, 2050년 친환경 기반 생산 전력의 비중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는 그린 뉴딜 추진 전략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 수소산업 등에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신재생 설비 용량 4.3 기가와트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재생 분야의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2040년, 2050년에도 저탄소 발전 전략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2025년에 지금 현재는 1.5%인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약 25%까지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공격적인 또는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타사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뭐 동남발전이라든지 그런 회사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신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발전사를 모델로 삼아서 그걸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현재 저도 여러 가지,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우리가 화석 연료를 100% 대체할 수 있겠느냐,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에너지 효율화, 그러니까 사용자 측면의 효율성 또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닥은 뭐 저는 80년대에 80년 초에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뭐 공립학교였지만 좋은 교장 선생님 만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이 사진 찍으러 갔었습니다. 사진반. 그때 코닥 필름 쓰는 사람하고 후지 필름 쓰는 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적인 코닥 기업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디지털 시대에 뒤처졌다고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처음 만든 회사가 코닥입니다. 심지어는 페이스북이 그런 사진 이런 서비스를 하기 전에 포토 갤러리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2001년에 이미 개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코닥이 왜 법정 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회사가 됐냐.
그거는 신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코닥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신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신기술을 옛날 마인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술을 아날로그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신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비즈니스의 운영 방식이 바뀌는데 그걸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발전 같은 경우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 그리고 그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그거는 예전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사도 기존의 그런 아날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비교할 게 아니라 만약에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전사 같으면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와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교수님. 아시겠지만 동서발전은 미세먼지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탄자 옥내와 석탄 11개에 대해 환경설비 전면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68%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가지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있다면 좀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저는 그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 동서발전이 정말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아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보면 다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건강해 보이시고 지금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동서발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힘이 큽니다. 네트워크 힘이 커서 이 같은 발전 회사들끼리 또는 지금 울산에 본사니까 또는 당진이 화력이면 당진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견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민간에 그런 그린 리모델링하는 또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또는 민간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동서발전이 좀 더 사회에 기여하고 그러다 보면 그 네트워크에 관여한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홍보 에이전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와서 구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지금 보면 미세관리먼지라든지 약 68%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전환 계획을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하나 예시를 들면 여러분 요즘 뭐 다 맛집 많이 찾아다니시니까 저도 이제 그걸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미쉐린 가이드 있잖아요. 음식 평가하는 사이트. 그 미쉐린 가이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예전에 이제 프랑스 전통적인 음식만 방법으로 조리하는 이 식당에 높은 별점을 줬습니다. 근데 1960년대부터 이제 그런 옛날 조리 방법으로 벗어나서 누벨 퀴진이라고 좀 더 간소한 밥 먹는데 막 3시간씩 걸리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신선한 재료로 그리고 좀 더 누구나 이렇게 식당에 올 수 있는 좀 더 저렴한 그런 누벨 퀴진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별점이 떨어집니다. 근데 별점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별점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극복하냐? 같은 누벨 퀴진 하는 사람들 또는 학교에서 요리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영향력 있는 사회 전명인사들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매주에 세미나를 연다든지 또는 그 세미나에 일반인들을 참석시킨다든지 또는 어린이들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젠다 세팅을 했습니다. 누벨 퀴즈니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동서발전 정도의 영향력 있고 좋은 회사라면 울산이면 울산 또는 전국적인 발전사 또는 당진이면 당진 거기서 새로운 그린 뉴딜과 관련한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동시에 노력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젠다 세터로서 또는 사회적 리더로서 동서발전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랑을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서발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2015년 이후로 20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이제 부족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국제 사회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더라도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서 사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화석연료로 발전을 계속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유럽 여러 국가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 제로 목표 연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30년 또는 스웨덴 같은 경우 2035년 한 2040년, 유럽 국가들은 보통 늦어도 2050년, 심지어는 그렇게 석유를 많이 쓰는 미국도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서발전도 탄소 배출권 거래에 의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마 20년 정도 안으로 종료될 걸로 예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핵심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로 사업을 영위하기보다 결국에는 사업의 내용을 전환하는 데 동서발전의 발전 그리고 미래 생존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추진 전략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듣고 싶고, 그리고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것인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가치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치 생태계는 앞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수직적인 그런 하청 관계가 아니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상호 보완적되는 유기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또는 도시 간의 국제적인 도시 간에 협력하는 프로그램 또는 공공과 민간 부분이 동시에 협력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라기보단 앞으로는 결국 하이브리드 모델이 핵심이 되지 않겠냐. 상황에 따라서 누가 우위인지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공기업,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효율성의 문제는 경제학적으로 또는 공학적으로 가만 보면 사회적 비용을 공공에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 고민하기보단 이제는 협력하는 가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 주셨으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협력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 회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 전략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은 일자리 전환의 문제를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발전은 에너지 발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지만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에너지의 효율적 발전과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즉 에너지를 사용하는 척의 효율성 문제 또는 에너지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적인 문제,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해서 또는 그린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동서발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을 벗어나서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동서발전이 사회에 기여하거나 또는 특히 질문하신 일자리 분야에서 기여하실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